자, 가족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5일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장중에 토모큐브를 보유하고 계신 분, 일기 회원님 중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제가 가급적이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로 비중을 좀 옮겨가도 좋다. 뭐 그런 코멘트를 드렸었죠. 따라서 오늘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또 삼성 SDI의 흐름, 또 하나는 그 정부가 이른바 이제 2차 전지 업계에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 내용 관련 해석 등등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가급적이면 제 목 상태가 안 좋아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늘 종가는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68만 5천 원, 삼성 SDI가 29만 1,500원, 토목큐브가 46,200원, 포스코인터가 5만 7,600원, 현대중공업이 63만 1,000원, 그리고 이제 제 포트에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3만 원이 넘었죠.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그 어느 종목 전부 다 문제가 없이 다 순항하고 있는데 토목큐브만 조금 이제 좀 주춤주춤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삼성 SDI 이제 공시가 나왔죠. 2월 1일 날 실적 관련 발표를 하고 향후에 올해 26년도에 운영 방안을 소개하겠다. 컨퍼런스가 공시가 잡혔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날 2월 2일 날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마 작년의 실적 그리고 올해 26년도 경영 계획 등등이 아마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영 계획에서는 담겨 있는 내용은 이제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방향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신차 현대 기아차의 신차 EV2와 GV90에 관련 방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전부 다 포함해서 주가가 오늘도 약세에서 시작했지만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 그 흐름은 저희가 잠시 뒤에 기술적 분석까지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자 나온 뉴스 중에 이른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배터리 업계 임원진을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2차 전지 업계에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쭉 이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지금 중국이 상당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또 국내 2차 전지의 계약 취소 사태가 나와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일정 부분에 좀 내부에 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코멘트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셀이냐 소재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마도 저는 있다고 하면 셀 한 개사 정도가 좀 산업적인 교통정리가 있을 수가 있고, 대다수의 메인은 아마도 2차 전지 섹터 소재 중심의 회사들에 대한 업황 조정이 좀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2차 전지 업계가 가야 할 방향은 이른바 이제 사물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기, 전자, 뭐 다양하게 이제 2차 전지 업계가 이제 산업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전기와 전자의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요. 따라서 그쪽에 비중이 큰 기업들, 또 선행 투자를 많이 해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좀 구조조정의 여러 가지 좀 흐름을 좀 어려움이 겪는 기업들, 그런 중심이 된다고 한다고 치면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채 규모가 가장 많은 순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다고 치면 아마 이제 후발주자인 SK 이노베이션 쪽이 그쪽 분야에서는 조금 더 셀에서는 구조조정을 만약에 정부가 요구한다면 그쪽 파트가 가장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자, 전기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또 수익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정부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그 그룹마다 그 갈 방향이 있는데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당근은 내놓을 수 있겠지만 특정 그룹에게 이전처럼 빚기를 요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발적인 기업 간의 이런 서로 간의 빚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정부가 통폐합을 하거나 그러지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업계는 더 호재가 되겠죠. 만약에 SK이노베이션이 LG든 SK든 선행 조정이 돼가지고 통폐합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더 호재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잠깐 보시면 지금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이 41,000주 샀고 외국인이 16,000주 팔았거든요. 크게 흐름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종가는 29만 1,500원이죠. 또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섹터가 지금 여기 와 있죠. 여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30만 원 넘었다가 밀렸는데 오늘 29만 원이 회복이 됐는데 이 30만 원대로 올라가는 순간 이 부분은 다시 32, 34로 가는 다시 우상향 패턴이 그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그리고 흐름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월 2일 날 삼성 SDI가 이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그 컨퍼런스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계가 개당처럼 나빴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섹터는 강했습니다. 이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업계가 상당 부분 이제 좀 최악을 벗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요. 지금 LG보다도 오늘은 삼성이 더 강했어요.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도 좀 눈여겨볼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목큐브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47,500원, 600원 타이밍에 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65만 원 초반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한테 토목큐브의 수익이 낮은 분, 삼성 에피스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토목큐브에서 에피스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 교육은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리딩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얼마에 파세요, 얼마에 사세요 이런 건 하지 않지만 적어도 제 코멘트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큰 흐름에서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없다고 한다고 치면은 그 아침에 47,000원대 매도하고 400원대 매도하고 65만원대 옮겨갔으면 아주 좋은 흐름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분명하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에피스 홀딩스가 없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코멘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토목큐브의 비중을 너무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목큐브는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리고 탄력도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도 박스권 세상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아직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거래량이 몇 주가 됐냐면 토목큐브가 지금 본 시장만 31만 주에 거래가 됐으니까 거래량이 꽤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까지 합치면 49만 주가 넘었어요. 49만 주. 이게 지금 나오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49만 2천 주. 49만 2천 주가 오늘 토탈 거래된 물량입니다.
평상시보다 거래가 좀 많았던 편이죠. 일자별로 거래량을 쭉 보시게 되면 그동안 거래량이 좀 작았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다. 50만 주 가까이 됐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오늘 수급으로 보게 되면 수급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외국인은 7,800주 정도 샀고 기관이 4만 주 정도를 매도했어요. 기관이 4만 주를 매도했는데 기관 매도 동향을 잠깐 볼게요. 기관 매도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사모펀드에서 한 25,000주 매도가 있었고 기타 법인에서 15,000주 매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기타 법인은 지금 이 부분은 그 상장 초기에 그 갖고 있던 물량으로 보고요. 이 사모펀드 물량도 상장 초기에 있던 물량으로 해석됩니다. 25,000주, 15,000주. 그리고 보험에서 뭐 9,900주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외국인은 7,800주 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관이 오늘 4만 주 팔았다. 이 4만 주는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 물량이 한 4만 1,000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토목큐브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오늘 46,200원에 마감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전히 이 박스권 선상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금 토목큐브가 이제 그 주봉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항상 이 주봉 21선을 안 깨고 쭉 타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주봉 21선에 중반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살짝 좀 걸쳐 있는 흐름 그렇게는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종가 부분이라든지 또 내일이나 다음 주 주가의 흐름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뭐 저는 문제는 없는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토목큐브의 지금 주가 모형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10월부터 11월 그다음에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횡보한 적이 있었죠. 한 달 보름 한 7주 정도 횡보하다가 63,900원 찍고 또 조정 거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도 보게 되면 5월부터 6, 7, 8,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25,000원에서 더블 스코어로도 올라갔다 흐름, 이런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은 토목큐브는 거의 그 패턴 선상에 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토목큐브는 올해 이슈가 매출이 얼마였냐, 105억에서 110억 정도 나왔느냐, 그리고 내년 올해 26년도에 흑자 전환이 목표인데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우리 신제품 3개, HTX1 맥스, 이제 오거노이드의 큰 세포 조직을 볼 수 있는 이 신제품,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용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상당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클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분산된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고, 만약에 이제 전략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렛대를 쓰게 되는데, 지렛대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오늘 토목큐브가 35,000원대를 살짝 좀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토목큐브 저가가 44,500원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토목큐브는 저가로 본다면 45,000원 아래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도 가능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흐름을 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토목큐브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안정화되는 흐름, 지지되는 흐름,
48,000원에 다시 복귀하고 계속 횡보하는 흐름, 그리고 흑자 전환 기조가 있고, 여기는 작년에 연간 매출이 105억에서 110억 달성했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순간 다시 토목큐브의 비중을 지렛대로 써서 늘려갈 수 있는 그 순발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쭉 보면서 포트는 유지하되 보수적으로 보면서 다음 행보를 보는 그런 관점을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여전히 이 세 가지의 이슈에 따라서 추세 패턴으로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연속 성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1월 26일 날이 실적 발표죠. 그리고 컨퍼런스가 하죠. 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65만 원대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77만 원을 찍고 65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좋은 기회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서 한 방에 모든 것을 뒤집어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오늘 흐름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53,000주를 매수했죠. 그리고 이제 기관 프로그램이 53,000주를 매수했어요. 기관은 이제 1,300주 샀는데 여기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외국인, 이 두 주체가 이제 움직여서 오늘 거래된 물량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39만 주. 이른바 이제 한 이틀 전에 비해서 더블 정도 40만 주까지 늘었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주대밖에 안 됐는데 40만 주 늘었어요. 근데 40만 주도 주가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닌데 40만 주 거래량에 주가가 이렇게 68만 5천 원까지 껑충 뛰었다. 이런 흐름들은 제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에 따라서 장대 10만 원도 확 올라가 버릴 수 있다. 이 회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기회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연내 1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수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2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역시 삼성이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아침에는 프리마켓에는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본 시장에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몇 주냐? 7만 좀 됐어요. 7만 주. 그리고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이 9,200주, 그 다음에 기관이 한 2,000주. 그러니까 개인은 11,000주 팔았죠. 7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량. 그죠? 7만 주 거래가 됐는데 38,000원 올라가서 이제 20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마 210만 원 언저리까지 갈 텐데, 사실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고가 주식이 됐고, 개인의 주식이라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큰 손의 주식이고,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10만 주 아래밖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거래량이 10만 주 아래로 떨어질 날이 올 겁니다. 떨어질 날이 올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으로 보면 현재는 토목큐브가 좋냐, 에피스 홀딩스가 좋냐. 에피스 홀딩스가 훨씬 좋은 주식이죠. 에피스 홀딩스는 매출이 이제 1조 7천억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4,500억 나오는데 토목큐브는 아직 적자잖아요. 그런데 소형주고 개별주, 앞으로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상장주가 있고, 또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분산으로 토목큐브를 얘기한 거고, 회사 자체로나 실적으로나 그런 걸 보게 되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가장 좋은 주식이죠. 삼성 SDI보다 더 좋은 주식이죠, 지금은. 왜냐하면 확실한 글로벌 마케팅이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이 있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신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다시 에피스 홀딩스로 돌아오면, 어제 설명 무당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올해 25년도 작년 올가 매출액이 한 1조 6,700억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4,300억, 4,500억 정도 예상이 돼요. 26년도 올해 쭉 이제 찾아보면 올해는 26년도에는 매출이 2조 원 전후, 2조 원 전후 할 것이다. 1조 7천억이면 10% 성장하면 1,700억 정도 가는 거죠. 그 1,700억이면 1조 7천, 1조 7천억, 8천, 1조 한 9천억 되는데 15% 성장하면 2조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25%면 5천억이고 27%면은 한 5,700억까지 나옵니다. 그럼 올해 연말에 이른바 신약 개발비를 빼고 매출이 2조 원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이 5,500억처럼 나왔을 때 주가는 얼마나 가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년에는 자가 면역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약들을 신규 론칭한 게 있어요. 근데 올해 26년도에는 신규 5종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의 이제 매출원이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는 직판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2자릿수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 ADC 신약, 여기죠. 방광암. 이 자체가 키토르 방광암의 신약이 일상이 아마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신약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이 키토르다 임상이 올해 11월 달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27년도에 아마 FDA 이제 신약을 내겠죠. 또 서울대학교하고 프로티나하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27년도까지, 내년도까지 10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는 국가과제를 수행 중이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슈가 있고 내년에도 이슈가 있고 28년도에도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슈가 층층 있다.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못 가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순간 훅 간다. 어느 순간 훅 간다. 결국 이 주식은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이 될 거다.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팔았어요. 앞으로는 이제 개인들의 물량들이 점점 없어지고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주가는 조금씩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수급 상황을 어제 설명드렸죠. 이게 어제 상황이에요. 어제 상황이었는데 1월 4일 날 기준에 어제 상황에서는 외국인 물량이 더 줄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제 더 사가지고 외국인 지분이 5.6에서 5.72로 올라섰고 1월 4일 기준에 15,000주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보시면 프로그램도 1월 4일 날 118만 2,756주였다가 어제까지 123만 주로 프로그램 늘었다가 오늘 프로그램 5만 7천 주 사가지고 118만 주로 다시 프로그램이 줄었어요. 1월 4일 기준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기금도 140만 주, 136만 주 줄었다가 이제 이 선상에 있는데 아무튼 이 흐름 속에 보게 되면은 그 박스권 안에 있다. 그래서 외국인,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연기금, 기관, 이 큰 이 세 가지 추출을 봐야 되는데 개인들 보시면 2만 207만 주, 그 다음에 어제까지 223만 주 있다가 오늘 개인이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넘어갔어요. 그래서 218만 주로 개인 보유 물량이 줄었어요. 223만 주까지 있다가. 자, 앞으로 계속 제가 이런 흐름들은 체크를 해드릴 거고, 이제 왜냐하면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토목큐브도 마찬가지긴 한데, 삼성 에피스홀딩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급 분석을 계속 해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이니까 여전히 아직도 싸다. 그래서 목표가는 100만 원대를 넘기는 흐름으로 보고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목큐브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내 토목큐브가 손해봤어. 못 팔아. 이런 전략 갖지 마라. 내가 멀리 보고 주식 작게 할까? 아니면 멀리 본다고 치면은 어느 게 더 좋은 주식이고 어느 게 더 우량한 주식이고 만약 수익을 더 내고
토목큐브로 넘어오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코멘트를 드린 거니까 삼성 FS홀딩스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전략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또 삼성 FS홀딩스 또 사라고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 장중의 흐름도 보고 순발력을 봐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안 사. 바꿔야 될 텐데 올라갈 때는 좀 타이밍 보고 사야 되는데 덜컥덜컥 사. 그러니까 좀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되는데 아무튼 단기 파동은 아니다. 그런 흐름에서 코멘트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 SDI, 토목큐브, 그 다음에 등등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인터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포스코인터도 제가 좋은 주식 분산 투자라고 했는데 57,700원 넘었죠. 이 주식이. 사실 이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런 주식은 이제 관심을 갖고 누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55,000원대로 밀린다. 그럼 이런 주식은 사는 게 맞습니다. 사는 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고 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 분산된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드하는 게 좋고요. 현대중공업 제가 여러분들한테 52 가격대 얼마 전이었죠. 26년 초에도 51만 원 떨어질 때는 홀드다. 봐야 된다 했는데 63만 원대 가버렸잖아요. 어제 64만 5천 원 갔다가 그런데 이게 이제 64만 5천 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앞으로 2, 3년 내에 뭐 신고가를 내고 80만 원을 넘어갈 거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방산주고 조선주이고 현대미포조선을 합병을 했고 실적 시너지가 커진다. 주주 가치는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돈 투자하신 분이 분산된 전략으로 계속 대응했으면 좋겠다. 미래에셋증권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3750원 마감됐어요. 이 주식이 뭐 제가 13,000원대부터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금 3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한번 저희들은 팔았어요. 한번 팔았는데 선택적으로 여러분 선택적으로 큰돈 투자하신 분이 선택적으로 가져갈 종목이다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수와 연동해서 지수 5천 시장에 가게 되면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있는 흐름도 다 같은 선상에서 봤으면 좋겠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종목과 시장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코멘트를 드렸고 이제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오늘도 수급 구조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2,800억 샀고 기관이 1조 3천억 샀어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 거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양봉을 내고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메이저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삼성전자가 14만 원을 넘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다시 이제 7만 8,900원대 왔지만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고 가장 그나마 좀 좋은 것은 삼성전자가 더 좋은데 삼성전자도 이제 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차익 매물을 나올 것 같아서 따라잡을 것은 아니다. 따라잡을 건 아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왜냐면 조금 더 봐서 패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이 14만 4,500원이니까 그 근처에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격 지지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결과로 주가는 이제 좀 조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보면 외국 기관이 400만 주를 땡겨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강했던 거고요. 하이닉스도 역시 이제 외국인은 차익을 내놓고 있고 기관이 40만 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지금은 따라잡을 단계는 아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더 추세 패턴을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까지
시장은 언제든지 이격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이럴 때는 구태에 자를 이유가 없고 추세 흐름에 따라서 쭉 따라가는 전략, 그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그 1월 15일 날 이른바 이제 전체적인 종목, 시장, 흐름 코멘트 궁금하실 것 같아서 긴급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